안녕하세요. 오늘 청정기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송미향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어, 이렇게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공기가 뭐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겨울에 공기가 더 안 좋더라고요. 오늘 청정기 강의의 포인트는 이런 공기가 우리 면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막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해서 지금 코로나랑 독감이 또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면역과 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영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대기질 가이드를 조금 강화했다. 그래서 그걸로 사실 지금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700만 명,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WHO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한다면 사망자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 속으로 들어가 폐렴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졸중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이 높아졌고, There is nothing more essential for life than 기사들이 air. 있고, 이분 And 말씀에서 yet, 생명에 because 공기보다 of air 더 필수적인 pollution, 거는 없습니다. the simple 이렇게 act of breathing contributes to WHO 7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million deaths a 말씀하셨는데 year. 진짜 공기가 중요하다. 새로운 공기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요하지, 초미세먼지의 이렇게 경우 말씀을 연간 하시지만 평균 진짜 노출 우리가 한도를 살고 있는 이 환경, 10마이크로그램에서 실내 안, 이런 5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에 대해서 절반이나 진짜 줄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 오염이 공기가 우울증을 발생을 한다고 해요. 진짜 공기하고 우울증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만 공기 안에 그런 오염물들이 나의 몸을 공격해서 뭐 뇌로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해서 우울증도 유발하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태아가 사산되는 것도 있고, 이게 2018년도에 태반에서 처음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기 오염은 신종 담배와 같다. 정말 무섭죠. 그리고 아까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얘기가 이 문장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 누구도 대기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숨이라는 걸, 물이라는 걸,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가려 먹을 수 있지만, 공기는 내가 코를 막고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공기가 나쁘니까 내가 1시간 동안 여기서 숨을 참고 있어야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환경에서 그냥 나는 노출돼 숨을 쉬는 것밖 숨을 쉼으로써 뭐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정말 끔찍한 것 같고, 대기 오염이 눈을 멀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기사로 나오고, 전국에 들이닥친 황사, 흡입했다가는 이런 위험까지 해서 진짜 폐렴, 천식, 결막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황사가 심하지 않나 하시지만 사실은 겨울철에 훨씬 더 미세먼지가 심하고, 지금 코로나로 한 2년 넘게, 한 3년간 공장 같은 것들을 조금 가동을 덜 하다가 지금 이제 이게 막 오픈이 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뿐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봄보다 사실은 겨울이 만만치 않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높고요.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사람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물질을 100으로 볼 때 그중에 공기가 83%, 사실 뭐 거의 100으로 볼 때 100이죠. 우리는 뭐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83%, 물이 8%, 음식이 7%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내 공기 공기의
중에서 실내 공기가 95%라고 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내지는 잠깐 집에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 빼고는 실내 안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사무실이라던가 집 안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사나요? 이 실내 공기의 이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다 환경 호르몬으로 도배되어 있는 공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라고 하는 SBS 환경의 역습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키워드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하철 환승구보다 우리 집 안이 더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나쁜 오염물질 환경 호르몬은 공기보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아이, 기어다니는 아이, 정말 1m 이하의 조그만 아기들부터 그 나쁜 공기들을 흡입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1차 필터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뒤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우리 인테리어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벽지도 결국에는 다 요즘에는 이제 뭐 냄새가 안 나는 친환경 벽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벽지도 다 본드로 붙이고 바닥도 원목도 다 본드로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난방을 하면 완전히 훈증이 돼서 그 독가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 여름 한 신축 아파트에서 마루 바닥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마루를 까는데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화학약품 냄새도 진동했다. 괜찮으세요? 그나마 이거는 좀 냄새가 덜하는 거죠. 마루 재료는 나무 가루들을 접착제로 붙인 후 표면만 나무처럼 코팅을 한 것이다. 현대식 마루는 접착제 덩어리인 셈이다. 천연자재를 쓰면 그 생산 스피드가 좀 생산 공정에서 상당히 더디게 됩니다. 화학약품을 쓰고 인공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쉽게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화학약품의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접착제에는 청리와 민순의 집에 문제를 일으켰던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접착제를 바른 마룻바닥에서는 휘발성인 포르말데히드가 다량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바닥에서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노출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호흡량은 적지만 체중당 호흡량은 훨씬 많다. 그만큼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는 것이다. 벽지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만 해도 도배를 하면 일반 종이 벽지를 밀가루 풀로 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합성 수지로 만든 실크 벽지를 화학 접착제로 붙인다. 벽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특히 많이 나온다. 게다가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무늬목은 아예 포르말데히드 수용액인 푸르말린으로 소독한 후 출고된다. 곰팡이 균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미리 호르마린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왜 호르마린을 팔렸냐? 정부에서도 말 않고, 쓰는 사람도 말 않고, 판매도 말 않고,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렇게 포르말린 범벅이 된 나무들은 집안의 마루와 붙박이장, 찬장 등에 쓰인다. 그러니 새 아파트에서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나올 이렇게 아무리 좋은 원목이라고 해도 이거를 포르말데히드 다 절여가지고 벽에 바르고 가구로 만들고 바닥에 깔고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난방을 하면 이런 포르말데히드가 흘러나오는 정말 독가스 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가 작은 햄스터 같은 게 새로 인테리어한 방에 새 책을 쫙 깔아놨더니 아이들이 지식사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저도 끔찍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뿐 아니라 이제 집을 짓는 쓰레기 시멘트라고 하는 이 또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일본에서 그 쓰레기 시멘트를 그 쓰레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입해 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쓰레기로 만든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발암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산다라는 것도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깨끗하게 해 보이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정말 우리 면역을 공격하는 물질들이 당장에는 아니지만 차곡차곡 내 폐에, 내 혈액을 탈고 내 몸에 쌓인다라는 게 너무 끔찍한 거고요. 우리 집 안에 여기 보시면 미생물, 포름알데히드, 라세트알데히드 뭐 이런 것들이 뭐 톨루엔 이런 오염물질,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그냥 곳곳에 그냥 집 자체가 그냥 이런 오염물질 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런 포름알데히드와 이런 것들이 내 폐를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집 안의 공기, 실내 공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청정기를 꼭 써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정기, 아미 애트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정기는 이렇게 탈취 필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트모스피어 스카이랩 탈취 필터.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알갱이를 사용했습니다. 탄소알갱이 표면이 다양한 냄새와 화학물질을 흡착해 탈취하기 때문에 탈취 성능에 있어 탄소알갱이의 표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애트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탄소알갱이의 표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 사용된 활성탄소의 총 중량은 약 1315g이며 1g당 처리된 탄소 표면적은 1150제곱미터이므로 탈취 필터 내 활성탄소의 표면적은 총 151만 2250제곱미터, 길이 105m, 폭 70m,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입니다. 이 놀라운 표면적을 가진 탈취 필터,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성능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축구장에 몇 개, 축구장 205개라 그랬죠. 오늘 제가 오는데 7070 리더의 서재에서 그 김문섭 교수님께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코리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코리아 뭐 이렇게 그 영상에서 의성의 쓰레기 더미가 축구장의 2배? 2개의 축구장만큼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로 와 막 우리가 막 이랬어요. 너무 야 진짜 어떡하냐 막 이랬었는데 축구장의 205개의 면적의 숫이 우리 필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뭐 본드로 나오는 이 모든 이 가스류에 대한 이런 모든 오염물들을, 그 많은 오염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숫의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구장에 2개의 축구장도 꺄 이러는데 205개의 면적으로 그 필터로 쭉 잡아줄 수 있는, 흡착할 수 있는 그런 탈취 필터, 고성능 탈취 필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톨루엔,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99.5% 뭐 이렇게 다 잡아준다. 그 동급 최강의 탈취 필터예요. 축구장 205개의 면적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공기청정기는 면적이라고 지금 저 계산을 했지만 사실 부피잖아요. 공기는 그 부피에 대한 수치를 CADR이라고 합니다.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트. 그래서 그 공기 정화율이 를 보실 때 공기의 부피가 1초당 생수병 2리터가 70개만큼의 부피의 그 공기를 다 1초당 걸러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시면 1초 딱딱 하는 동안에 이렇게 걸렀다가 했다가 쫙 내보내는 그게 그 부피가 70병.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탈취 필터 진짜 가짜인데 우리 아메이 청정기, 뭐 아메이 청정기뿐 아니라 다 명품이죠. 사실 명품들은 짝퉁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가짜, 겉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나돌기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정상적인 루트로 ABO 가입을 하셔서 ABN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진짜 구매하시기를. 왜냐면 이 청정기는 정말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샀는데 이 필터 유지비를 뭔가 조금 아껴보고자 뭐 그런 마음에서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기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청정기들의 필터를 비교해 본 거예요. 정말 뭐 어찌된 건 오염물들을 거르려면 면적, 부피 이런 것들이 커야, 필터가 커야 되죠. 성능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게 진짜 부직포,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알파문고에서 부직포 사다가 몇 장 겹쳐가지고 필터라고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허접한 필터를 가지고 청정기를 디자인, 마케팅, 광고 이런 걸로 정말 소비자들을 우롱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 가리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소비자들은 모르고 정말 그 이미지를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되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 청정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너무나 차원이 다른 청정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 알러지 재단이라고 하는 공기에서 청정기로 인증을 주는 곳에서 세계 유일하게 전항목 인증을 받았어요. 19가지 항목 중에 그 19가지 항목 중에 세부 항목이 102가지, 네, 102가지 항목들을 다 인증을 받는, 다 걸러준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쭉 있고 빨간 글씨로 라돈 붕괴 물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라돈을 거르는 게 아니라 라돈은 사실은 다른 것들과 흡착해서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산물을 걸러낸다라고 정확하게 인증을 받은 거죠. 우리가 라돈 측정기 이제는 뭐 침대도 라돈 매트리스 나온다고 난리가 났었고 공간의 집안 곳곳에 라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측정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런 라돈 부산물을 정확하게 걸러내는 청정기가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고 실내 공기에 대한 그래서 기사들이에요. 환기 안 되는 실내, 미세먼지 허용 기준의 100배 높고 아이 방 안에 가득하게 정말 아이한테 담배를 물려주는 건 아닌데 담배를 4갑씩 피는 꼴이 되는 그런 환경의 방이 만들어지고 새집 증후군 5년이 지나도 안심이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 환기를 하루에 몇 번이나 시키세요? 진짜 3시간마다 30분씩 환기를 시키라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 현실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생선을 굽는다거나 요리를 하면 거기에서 또 어마무시한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은 너무나 많고 근데 진짜 이게 공기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진 거는 보이지만 공기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몸이 바로미터로 반응하시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빼고는 그렇게까지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폐에 깊숙이 알알이 곳곳에 박혔다가 정말 면역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독감이 심할 때 바이러스 독감이 걸린다거나 코로나가 또 걸린 분이 또 걸리고 하는 그런 면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머리카락을 볼 때 50에서 70 마이크론인데 바이러스는 10에서 10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단위수가 다른 거죠. 100 나노미터는 0.1 마이크론이니까 머리카락에서 정말 얼마나 작은 입자겠어요? 머리카락 그 단면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파 필터라고 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데요. 0.3 마이크로미터를 99.7 걸르면 헤파 필터라고 하는 인증을 줍니다. 그런데 아메이 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 아까 이렇게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所以在科学家的帮助下，我们把它做成了一个动画。我是 PM2.5， 我的弟兄很多，多环芳烃，各粒重金属，每一个都带着利器，在攻击人类的闯关游戏里，我很少失手。第一关鼻孔。鼻毛和鼻涕能挡住外来异物，90%的直径大于10微米的颗粒物都在这里阵亡，但挡不住我。第二关，咽喉。
上呼吸道的纤毛10微米，1秒钟扇动20次，但我身体轻盈，器官平滑肌受到刺激，收缩试图阻挡我，这是自驱驱入鼻三关下呼吸道，这里有像道长的大树一样密布的支气管，是我们最好的滑雪道。我们一路跟白细胞、淋巴细胞等交手混战，人类因此引发革命炎症。我们的大部队最终到达树杈尽头的肺泡。人类的肺泡有3亿多个，我们一旦挡住肺泡，人类就喘不过气。但这里有我们最可怕的敌人——巨噬细胞，它们专门吞噬异物，号称体内清道夫，这是一场恶战。但我们人多，而且有难以分解的内核，加上重金属的毒素，巨噬细胞很难消化，容易细胞器破裂而死。人类的免疫力就是这样下降的。我们还有一种高空战士，力顶小于0.5微米，可以穿过肺泡膜直接入血，沿途损伤血管内部，让人血管变窄，血压升高，引发血栓。我们甚至可以通过肺循环来到人类的核心中枢，向你们的心脏发起总攻，造成心肌缺血损伤、心律混乱，引发心梗。战斗吧，人类！你们的每一颗呼吸，我都在。 너무 무섭죠. 숨을 쉴 때마다 우리를 들이마신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미세먼지까지 해서 진짜 이게 폐포를 공격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악마처럼 생겼잖아요. 그 안에 중금속들까지 다 붙어서 혈관 벽에 다 스크래치를 내고 심장을 공격하고 하는 거를 뭐 혈전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진짜 면역계를 망가뜨리는 정말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까 환경 호르몬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우리 옷에 합성 섬유, 지금은 이제 합성 섬유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런 합성 섬유에서 털어지는 곳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진짜 필터로 청정기를 걸러줘. 옷을 한번 갈아입는데 청정기에서 옆에서 갈아입으면 빨간불이 막 올라가고 막 진짜 오토로 틀면 터보로 막 돌아가거든요. 진짜 이런 미세먼지들이 특히 진짜 겨울철에는 집 안에 공기가 그냥 난 문 닫으면 돼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내 면역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걸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눈, 코, 기관지, 폐포 손상까지 일어납니다. 눈은 혈전을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켜서 뇌졸중, 치매도 유발하고 아까 우울증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눈에 안구가 들어가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코로 하면은 천식도 일어나고 기관지염도 일어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태아였어요. 내가 호흡한 것들이 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 가서 바로 아이들의 머리나 성장을 저하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소름 돋았었거든요. 보통 보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기 태어나면 뭐 이렇게 해요. 아기 태어나면 정수기 바꿀게요. 아기 태어나면 물을 바꿀게요. 저기 공기청정기를 뭐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태중에 있을 때 정말 얼마나 좋은 공기와 좋은 물들이 아이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탯줄과 연결돼서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너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청정기를 쓰셔야 되고 그런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너무 끔찍하게 중요하죠. 이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이 실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게 세포를 다 사멸한다고 하거든요. 세포를 다 공격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무슨 뭐 바다 이런 해조류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 있는 걸로 먹는 거 말고
공기로 흡입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게 거의 다 전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기사인데 이거를 쥐 실험을 할 때 흡입을 한 거랑 음식 섭취랑 한 거랑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기의 미세 플라스틱도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45분 동안 이걸 해봤더니 세포막에 가서 바로 그냥 세포를 사멸시키는 이 실험을 했더라고. 세포막이 다 터져 나가더라고.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공격을 해서.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계속 침투를 하니까 진짜 분명히 폐에는 있는데 이 애를 갖다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들이나 이런 게 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이걸 오염물질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끔찍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면역 감지 센스 기능에 우리 몸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죠.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염물들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나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미세해서 우리 몸에서 그걸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끔찍한, 미세 플라스틱도 진짜 너무 끔찍해서 우리가 하루에 그거 뭐죠? 신용카드 한 장씩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신용카드 씹어 먹는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도 그런 환경에서 정말 플라스틱을 같이 씹어 먹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진짜 청정기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집진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1000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집진 필터 필터 가실 때 한번 보셨어요? 정말 밀가루 파우더보다도 더 작은 입자들이 정말 시커멓게 알알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 아이 폐고 내 폐라고 생각하면 그 청정기에 그 오염물, 청정기 필터가 걸리지 않았다면 그대로의 그 오염물들이 내 폐에 그대로 쌓여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데 9.6m의 점점 엄청난 그 집진 필터, 그리고 집진 필터의 그 구멍이, 필터 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초미세먼지까지,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까지도 다 걸러줄 수 있는 최강의 집진 필터가 앰모스피어 스카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필터의 구멍을 보시면 이 큰 네모가 헤파 필터 0.3 마이크론이에요. 그런데 제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24.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작은 입자까지, 바이러스뿐 아니라 모든 그 오염물들을 다 걸러줄 수 있는 그런 필터의 촘촘한 필터가 오염물들을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터, 고성능 집진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최고 등급이에요. H14 등급으로 0.0024의 마이크론 입자를 99.99 이상, 99 점점점 다 걸러주거든요. 정말 100%에 가깝게, 100%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물질을 다 걸러줄 수 있는 유일한 청정기고요. 이것 또한 이런 가짜들이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시고 정확한 루트로 구매하시길 바라고, 이런 필터들은 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터지만 이 필터에까지 오게까지 만드는 게 모터의 성능이거든요. 이 모터는 EBM 펩스트라고 하는 독일 벤츠의 그런 경주용 자동차를 만드는 그 순간에 엔진을 높여야 되는 그런 최고의 모터를 만들어내는, 거기에서 만들어낸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징 기술로 그 모터를 싸서 소음까지, 모터의 성능은 뛰어난데 소음이 그만큼 저항력 때문에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를 하우징 기술로 싸서 소음도 줄였고요. 그래서 그 소음이
정말 그 생활 소음으로 볼 때 터보로 틀어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로 최고의 모터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스카이를 저 같은 경우는 평소 때는 거의 한 3단으로 낮에는 틀고요. 밤에도 제가 처음에는 3단이 되게 거슬렸었는데 이제 계속 3단으로 틀어놓으니까 약간 그냥 무슨 소음이라고 하죠? 백색 소음처럼 그냥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잘 때 방에도 그냥 3단으로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이 기관지에 되게 예민한데 사실 이 겨울에는 또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에 대해서 더 기관지에서 예민하게 오거든요. 건조하고 그 건조하기 때문에 이 먼지들이 훨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3단으로 틀면서 저는 제가 찬 가습기, 뜨거운 가습기를 항상 끼고 살고 습도, 온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청정기를 틀고 제가 가습기를 다 없앴어요. 청정기를 틀면서 그게 말이 돼 하는데 진짜 청정기가 그 건조한 먼지들을 잡아주면서 습도가 맞춰지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적응을 해서 지금은 기관지 쪽으로 겨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이 됐어요. 진짜 매일 찬 가습기, 뜨거운 가습기를 양쪽에서 끼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청정기가 그런 것들을 정말 완전히 저는 다 해결을 해줬고요. 영국 알러지 재단 아까 정리하자면 19가지 항목의 102가지 물질들을 정확하게 다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전 세계의 청정기 성능을 다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앰모스피어가 정말 다 걸러주는 건 유일한 청정기고요. 나머지들은 뭐 2개, 3개 걸러줬는데 진짜 뭐 이렇게 마트를 가보시면 뭐 하이마트, 백화점 이런 데를 가서 청정기 코너를 한 번만 돌아보세요. 너무 필터가 허접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마케팅이고 겉모양이고 디자인이죠. 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은 첫 번째 반드시 필터를 보셔야 되고 그 모터를 보셔야 되고 걸르는 오염 얼마나 걸르냐의 인증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디자인, 평형, 가격 이런 게 기준이 되면은 진짜 우리가 청정기를 쓰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동을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햄스터가 그 새 집에서 정말 다 직사를 했던 경험도 있고 제가 청정기를 틀면서 가습기를 안 쓰고 기관지 쪽으로 다 좋아진 것도 전 너무 감동인데 공기가 진짜 그 면역에 가장 영향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지영 사장님, 울산의 최지영 사장님과 최은주 사장님께 감동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은주 사장님부터 한번 감동을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은주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스카이는 생필품이 아니라 생존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한 5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글로벌 자칭 햄버거 프랜차이즈 M사 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심장이 망가져서 혈액 투석도 하고 이제 복막 투석도 밤새도록 해야 되는 복막 투석, 나중에는 이제 3-4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투석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투병을 했어요. 이게 큰 병원을 가면 이렇게 진료과가 있잖아요. 소아과 안에도. 그 모든 진료과를 저희 아이는 다 다녔어요.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진료 한 7-8과 중에서 호흡기 알레르기과라는 과를 저는 애가 아프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기가 신장이 아프면 몸속 노폐물 필터링은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이게 호흡기랑 피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저는 애가 아프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잦은 투석 치료를 하면서 피부가 늘 건조하고 그리고 저희는 뉴스를 안 봐도 됐었어요. 그냥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내일 아침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희 아이는 그냥 눈을 비비고 충혈이 되고 계속 재채기를 하고 이제 몸을 긁고 이러는 알레르기 증상이 얘만 딱 보면 미세먼지가 언제 안 좋겠구나라는 거를 얘는 그냥 얘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너무 심했고 또 약을 처방을 해주시는데 연고랑 먹는 약을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간에서만 해독하는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전체 장기 부전이 왔었기 때문에 아팠을 당시에 되도록이면 먹이지 않는 게 좋으니까 뭐 연고는 쓰되 이것도 피부가 얇아지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쭤보니까 애를 방 하나에다가 넣고 그 방문을 닫고 집 청소를 하래요. 환기를 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다시 거실로 빼고 그 있었던 방을 또 환기를 시키며 청소를 하래요.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하면 돼요? 했더니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했더니 뭐 1~2시간에 한 번씩 하세요라는 거예요. 말이 1~2시간이지 이거를 저는 그럼 하루 종일 청소만 하다가 아이 투석도 해야 되고 약도 먹여야 되고 또 다른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건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투석 중인 아이들은 다른 어른 신장 안 좋으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물을 많이 먹이라고 하거든요. 물 때문에 애들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수기도 알아보고 있고 하는데 얼핏 공기청정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땡땡 백화점에 그 멋있게 생긴 굉장히 비싼 그 공기청정기를 진짜 정말 저희 신랑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 아이를 사랑은 하는데 진짜 내가 이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그거를 살까? 구입을 할까?' 하고 막 고민하던 찰나에 이스프링을 만나게 되고 또 딱 보니까 이제 이 스카이가 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그 비싼 그 공기청정기의 대안으로 이게 성능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이것밖에 답이 없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는 또 그 당시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의심병이 생겨 가지고 진짜 영국 알레르기 재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조사를 했어요. 정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구입을 했죠. 당연히 이거는 진짜 그냥 만족이 아니라 대만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증상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호전이 돼서 이제 처방약을 먹는 약은 거의 안 먹고 연고도 그 부분 상처가 심한 곳만 바르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1달에 1 번씩 이제 병원을 그 당시에 갔었는데 어머니 얘가 좀 호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무슨 이거는 분명히 "생활 환경이 달라진 거다. 뭐 약을 안 먹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스카이를 들여 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공기청정기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 네." 그러시면 "엄마가 돈이 들어 그렇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근데 그 브랜드는 좀 자제해 달라. 얘기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근데 엄마가 스마트한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이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특히 저희 아이가 잠을 너무너무 힘들게 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새 투석을 하다 보면 아기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제 기계가 삐삐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긁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재채기를 하고 이러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은 컨디션이 더 안 좋고 이게 막 악순환이었는데 저희 아이 자는 데 바로 옆에 스카이를 놓고 나서는 정말 너무너무 잘 자고 특히 저희는 병원에서부터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으로 편도로 많이 막히면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집이. 근데 이제 스카이 지금은 단종이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희 그 앰모스피어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 동안에도 아기가 새벽에 저희는 출발을 하는데 너무 차에서도 잘 자고 저희한테는 스카이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생존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분들께서도 진짜 이 제품만은 제가 이스프링이랑 이 스카이만은 정말 저 소비자분들한테는 강매하다시피 감동을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스카이 제품 감동을 하게 된 최지영입니다. 제가 아메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정말 많은데요. 저에게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는 아메이 제품에 대한 첫 감동을 주고 신뢰를 안겨줬던 그런 제품이에요. 저희 첫 아이가 갓난아기 때 저희 남편 회사에
엄청 오래된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거기를 이사 가고 나서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갓난아기들은 잠을 자잖아요. 자다가 기침을 막 심하게 하다가 토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먹은 건 다 토하고 아이는 점점 말라가고 거기다가 저는 그 하루에 몇 번씩 토한 이불에 그 옷에 이것들을 빨아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도 원인을 잘 모르고 그런데도 약은 처방해 주니까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게 없고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제 가습기를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놨는데도 별 좋아진다는 느낌이 없는데 TV에서 가습기 살균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살균을 잘못했구나.' 그러고 가습기 살균제를 딱 사다가 거기다 넣어서 했더니 정말 그날은 끔찍한 날이 됐어요. 애가 토를 하다 못해 경기까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가습기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런 내 사정을 인제 들었던 올케 언니가 조심스럽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좀 가격도 있고 그래." 하면서 이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추천해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기청정기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좀 가격이 그 당시엔 좀 크게 느껴지는 가격이었긴 했는데 전 지금 아이도 잠을 못 자지 저도 잠 못 자지 완전히 빨래 지옥에서 헤어나고 싶고 너무너무 돈이 문제가 아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 가지고 '뭐든지 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들여 놨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날부터 기침하는 고 토하는 게 횟수가 줄어들더니 일주일 만에 아예 토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아이는 잠도 잘 자고 잘 먹어서 이제 삐쩍 말랐던 아이가 살이 오르고 그리고 저도 잠도 같이 잘 자고 그리고 빨래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서 저는 정말 이 아메이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여전히 인제 큰아이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뭐 환경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저희 시댁이 엄청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거기 가서 자면 눈물 콧물에 막 비벼서 핏물에 막 난리가 나는데요. 저희가 앰모스피어 스카이 가지고 가서 자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청정기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제 각 방마다 이 스카이가 있거든요. 인제 앞으로 뭐 작은 사이즈 스카이도 뭐 나올 거라던데 저는 나오면 바로 꼭 사 가지고 시댁 갈 때든 어디 갈 때든 꼭 이거 들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요새 같은 겨울철에는 왜 바깥 공기보다 밀폐된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집에 스카이가 없으시다면 꼭 방방마다 두시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진짜 생필품이 아니라 생존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나는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정말 면역을 차곡차곡 매일 케어하시려면 공기가 1순위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152만 8천 원. 그런데 158만 원. 그런데 이게 하루로 5년을 썼을 때 필터 유지비 플러스 전기세까지 해서 1,323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방마다 틀어도 정말 5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내 면역을 5천 원으로 진짜 커피 한 잔도 사 먹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뭐 디저트까지 하고 하면. 그런데 진짜 이런 식으로 적은 금액으로 내 면역을 지킬 수 있는 공기를 진짜 앰모스피어를 꼭 장만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회사에도 임원실, 직원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봤고 그리고 연습실 아이가 있는지 무슨 옷가게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필라테스나 이런 운동하는 공간에서는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호흡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모든 공간에 진짜 실내 뚜껑이 있는지 밀폐되어 있는 이런 모든 공간 실내 공간에는 아메이 청정기가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진짜 더 이상 미루시지 말고
하시고 이게 아메이 청정기가 생필품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제는 생존품이 된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정말 모두 공기청정기로 면역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건강해지시는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